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팩토 써니쌤이에요. 오늘 벌써 8회차 수업이네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수학 개념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규칙 영역 중에서 배열 규칙과 관계 규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원리 탐구 1. 수 배열하기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수 배열하기에서 배열이라는 말 무엇일까요? 배열이란 쉽게 말해서 차례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수학책 속에서는 규칙에 따라 놓는 것이라고 약속해 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수를 여러 가지 규칙으로 배열할 수가 있대요. 그림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양한 배열 규칙을 알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세모 모양을 볼까요? 1부터 9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는데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부터 9까지가 쓰여져 있어요. 친구들, 우리 확인 1번을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수배열 규칙을 연습해 볼까요? 확인 1. 문제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수를 배열한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번 먼저 볼까요? 1부터 9까지의 수를 수 배열에 따라 규칙적으로 놓았대요. 어떻게 놓았을까? 살펴보니까 우리 1, 2, 3, 4, 5, 6, 7, 8, 9 일씩 커지니까 일씩 커지는 수끼리 가까운 친구들을 찾아 선으로 그어보는 거 어때요? 먼저 1과 2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선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번엔 4, 5, 6인데, 4와 6이 그래도 가깝네요. 선을 그어볼까요? 이번엔 6, 7, 8. 7과 8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선으로 그어볼게요.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수도 찾아볼까요? 이 부분은 이 다음 수예요. 이 다음 수라는 건 이보다 1 큰 수니까 이 자리엔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1, 2, 3이겠네요. 3 써볼까요? 이번엔 이 자리의 수도 알아볼까요? 이 자리엔 4보다 1 크고 6보다 1 작은 수가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렇게 배열된 수들을 보았더니 4, 6이에요. 그러면 네모 안에 있는 수는 맞아요. 바로 5가 되겠네요. 이번엔 이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이 자리의 수는 뭔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수일까요? 맞아요. 바로 7, 8. 다음 수인 9가 되겠네요. 9. 알맞은 자리에 수를 찾아봤으니까 이번엔 1부터 9까지 차례대로 수를 연결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그랬더니 이건 어떤 배열의 수 규칙일까요? 맞아요.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수가 1씩 커지는 규칙이네요. 2번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가까이 붙어 있는 수끼리 선을 그어 볼까요? 1, 2, 3인데 2가 없어요. 그래도 1과 3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그 다음엔 4, 5, 6인데 5와 6이 붙어 있네요. 5는 6 앞에 있는 수니까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 볼게요. 이번엔 7, 8, 9인데 8과 9가 붙어 있네요. 8과 9를 선으로 그어 볼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알맞은 자리에 수를 써봐요. 이 부분은 어떤 수일까요? 맞아요. 바로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네요. 어떤 수일까요?
네, 바로 2예요. 이번엔 이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이 자리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네요. 어떤 수일까요? 맞아요. 바로 4가 되겠네요. 이번엔 이 자리에 있는 수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겠어요. 어떤 수인지 써볼까요? 썼나요? 어떤 수인가요? 맞아요. 바로 7이에요. 이번에도 1부터 9까지 선을 연결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그랬더니 친구들, 이건 어떤 수 배열의 규칙일까요? 이 규칙을 말로 표현해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왼쪽으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가 일씩 커지는 규칙이네요. 3번 볼까요? 이번엔 1과 2가 붙어 있어요. 선으로 그어볼까요? 이렇게 1, 2, 3 그리고 4, 5인데 4, 5도 붙어 있네요. 5가 더 크니까 5가 위를 향하게 화살표를 이렇게 선을 그어볼까요? 이번엔 6, 7, 8, 9니까 7과 9가 가깝네요. 우리 선으로 그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알맞은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이 부분의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3이겠네요. 3 써볼게요. 이번엔 이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이 자리는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해요. 1, 2, 3, 4, 5. 그 다음은 맞아요. 바로 6이 되겠네요. 6 써볼게요. 이번엔 이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7과 9 사이에 있는 수겠네요. 7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수. 어떤 수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8이 되겠네요. 8. 친구들, 알맞은 자리를 찾았으니까 1부터 9까지 수를 선으로 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이건 어떤 규칙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가 일씩 커지는 규칙이네요. 4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가까운 수를 찾아 선을 그어볼게요. 그런데 친구들, 1, 2, 3이라고 해서 1과 3이 가까워서 연결하려고 했더니 3과 4는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3과 4를 연결하려고 또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4와 5는 딱 붙어있는 아주 가까운 수니까 4와 5부터 선을 그어 연결해요. 4와 5를 이렇게 뭔가 알 것 같죠? 맞아요. 위에서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수가 커지네요. 우리 알맞은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이 부분은 3보다 1 작은 수가 되겠어요. 왜요? 위에서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수가 커지니까요. 자, 그러면 3보다 1 작은 수는 맞아요. 바로 2가 되겠네요. 이번엔 이 자리의 수도 찾아볼까요? 4, 5, 그 다음은 5보다 1 큰 수가 되겠네요. 5보다 1 큰 수는 맞아요. 바로 6이 되겠네요. 6. 이 자리의 수도 찾아볼게요. 이 자리의 수는 맞아요. 바로 8보다 1 작은 수가 돼요. 8보다 1 작은 수는 맞아요. 바로 7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1부터 9까지 수를 읽어보면서 방향대로 선을 쭉쭉쭉 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그었나요? 이 규칙은 어떤 수 배열 규칙일까요? 맞아요. 바로 위에서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수가 1씩 커지는 규칙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원리탐구 2, 역피라미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역이라는 말은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역피라미드는 거꾸로 피라미드가 되겠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규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선으로 연결된 위에 두 수가 같으면 1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면 0과 0. 어때요? 두 수가 같아요. 선으로 연결된 두 수가 같으면 우리 이 부분에 1을 쓴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볼까요? 1과 1. 수가 같아요. 같으니까 이 부분에 숫자 1을 쓰도록 해요. 규칙 2도 볼까요? 선으로 연결된 위에 두 수가 다르면 0을 쓴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1과 0. 어때요? 맞아요. 바로 두 수가 달라요. 다르니까 이 부분에 0을 쓰기로 해요. 오른쪽 그림도 볼까요? 0과 1. 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는 0.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피라미드를 만들었대요. 우리도 확인 1번 같이 해결해 볼까요? 주어진 가장 윗줄을 보고 규칙에 맞게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 보세요. 먼저 어떤 규칙인지 알아봐야겠네요. 규칙을 한번 볼까요? 1번. 선으로 연결된 위에 두 색깔이 같으면 색칠합니다. 2번. 선으로 연결된 위에 두 색깔이 다르면 색칠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해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밑줄부터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동그라미의 선을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 있는 두 색깔이 어때요? 맞아요. 같아요. 같으니까 색칠해야겠네요. 색칠해 볼까요? 친구들, 색연필이 있으면 색연필로 색칠하면 되고요. 선생님, 색연필을 준비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연필로 살살 색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색칠했다면 옆에 있는 선을 또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두 색깔이 같아요. 같으면 맞아요. 색칠해야겠네요. 색칠 했나요? 이번에 또 선을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위에 두 색깔이 어때요? 왼쪽은 보라색, 오른쪽은 흰색. 두 색깔이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색칠하면 안 돼요. 이번에 또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도 봤더니 두 색깔이 다르네요. 색칠하면 안 되겠네요. 아랫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랬더니 둘 다 색칠돼 있어요. 그럼 색깔이 같아요. 같으면 색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색칠해야겠죠? 색칠해 볼게요. 옆에 있는 선도 연결해 볼까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두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색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건 왜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색칠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색칠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색깔이 다른 거겠죠? 그럼 이번엔 이 옆에 있는 부분도 선을 그어볼까요? 그랬더니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요. 흰색, 흰색.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색깔이 같아요. 그럼 색칠해야겠죠? 색칠해 볼까요? 아랫줄로 넘어가 볼까요? 선을 또 연결하고 그랬더니 위에 있는 두 색깔이 맞아요. 달라요. 색칠하면 안 되겠죠? 선을 또 연결해 볼까요? 그랬더니 두 개의 색깔이 달라요. 다르면 색칠할 수 없어요. 맨 아래에 있는 줄도 선을 연결해 볼까요? 이번엔 어때요? 연결된 두 개의 색깔이 같네요. 그러니까 색칠해야겠죠. 색칠해 볼까요? 대표 문제 읽어볼까요? 1부터 16까지의 수를 배열한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친구들, 수를 배열한 규칙을 찾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결했나요? 첫 번째는 가까운 수의 선을 그어요. 두 번째는 그은 선의 방향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면 되겠네요. 1번 볼까요? 1부터 16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는데 곳곳에 빈칸이 있어요. 먼저 1부터 16까지 수를 읽어보면서 선을 그어볼까요? 1, 2, 3, 4, 5, 6. 여기 있는 이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왼쪽을 보니까 8, 9, 10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수겠네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7이 되겠네요. 7, 8, 9, 10. 그리고 이 부분은 10보다 크고 위에를 보니까 12가 있네요. 12보다는 작아야겠어요. 어떤 수일까요? 맞아요. 바로 11이 되겠네요. 11, 12, 13. 그 다음엔 이 부분은 13 다음 수여야 되니까 맞아요. 바로 14가 되겠네요. 14, 15, 16. 1번의 수를 배열한 규칙은 어떤 규칙일까요? 이런 방향으로 1부터 1씩 커지는 규칙이겠네요. 이런 방향을 우리는 나선형 방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2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1부터 16까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1과 2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3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2와 3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또 4와 5도 붙어 있고 1, 2, 3, 4, 5, 6, 7, 8 찾았나요? 맞아요. 9와 10도 붙어 있어요. 또 어떤 수들이 붙어 있을까요? 선으로 연결해 볼까요? 11, 12, 14, 15.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수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은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4, 5, 6이 되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은요? 바로 7보다 1 크고 9보다 1 작은 7, 8, 9가 되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은요? 11, 12, 맞아요. 12보다 1 큰 13이 되겠네요. 2번은 어떤 수 배열의 규칙일까요? 맞아요. 아래에서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1부터 1씩 커지는 규칙이겠네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 읽어볼까요? 규칙에 맞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했었죠? 먼저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규칙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규칙에 맞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알맞은 수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규칙! 위에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아래 씁니다. 친구들, 우리 2회차 수업 때 수 배열표 배웠었죠? 수 배열표의 특징을 생각해 볼까요? 작은 수는 차례대로 수를 세웠을 때 앞에 있는 수가 작은 수였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 보면서 누가 더 작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혹시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1부터 10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이 그림을 보고 작은 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제를 해결할게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두 수를 연결했어요. 8과 9 중에 어떤 수가 더 작을까요? 맞아요. 8이 더 앞에 있어요. 8이 더 작아요. 8. 이번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8과 4 중에 어떤 수가 더 작을까요? 맞아요. 바로 4. 적어볼까요? 이번엔 아랫줄로 이동해 볼게요. 이 부분. 2와 6 중에 어떤 수가 더 작을까요? 맞아요. 2가 더 작아요. 이번엔 이 부분도 볼까요? 6과 8을 연결하면 어떤 수를 써야 되죠? 맞아요. 6을 써야 돼요. 왜 6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규칙이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6이 더 작아서 6을 써야 해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해결해 볼게요. 8과 4 중에 어떤 수가 더 작을까요? 4가 더 작아요. 아랫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2와 6이 맞나요? 누가 더 작은 수일까요? 맞아요. 바로 2가 더 작은 수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해결해 볼까요? 6과 4 중에 어떤 수가 더 작을까요? 맞아요. 바로 4가 더 작네요. 4.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2가 들어가야 해요. 왜 그럴까요? 네, 2는 4보다 작은 수니까요. 너무 잘했어요. 1번과 2번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관계 규칙 한번 살펴볼게요. 원리 탐구 1. 신비한 규칙. 카드를 보고 말한 수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대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볼까요? 카드 안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2개. 말한 수는 2. 두 번째 상황은 카드 안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말한 수는 1. 세 번째 상황은 카드 안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5. 말한 수는 5. 네 번째 상황은 카드 안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셋. 말한 수는 3. 이거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친구들, 발견했나요? 그렇죠. 카드를 보고 말한 수는 바로 카드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모양의 개수였어요. 친구들, 확인 1번을 통해 더 다양한 규칙을 살펴볼까요? 도형을 보고 수 말하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찾아 마지막에 말해야 하는 수를 써보세요. 1번부터 볼까요? 어떤 도형이 있나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말한 수는 3이네요.
뭘까요? 이번엔 2번도 볼게요. 어떤 도형이 있나요? 맞아요. 오각형이 있어요. 말한 수는 5네요. 3번 볼까요? 어떤 도형이 있어요? 육각형이 있어요. 말한 수는? 맞아요. 6이에요. 4번도 볼까요? 어떤 도형이 있나요? 맞아요. 사각형이 있어요. 말한 수는?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 어떤 규칙이 숨어져 있는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다시 보니까 삼각형에는 곱게 뻗어 있는 고든선이 몇 개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친구들, 여기서 잠깐! 이 고든선을 형님들은 변이라고도 이야기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2번 상황으로 넘어가서 오각형인데요. 오각형엔 그럼 고든선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5개 있어요. 이번엔 세 번째 상황. 육각형엔 고든선이 몇 개 있을까요? 세어볼까요? 1, 2, 3, 4, 5, 6. 6! 6개 있어요. 우리 사각형의 고든선 수도 한번 세어볼게요. 고든선의 수는 1, 2, 3, 4. 어떤 규칙일까요? 맞아요. 바로 도형의 고든선의 수를 말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고든선의 개수는? 맞아요. 4개니까 말해야 하는 수는? 써볼까요? 4. 선생님, 저는 이 규칙 말고 다른 규칙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규칙 말고 또 다른 규칙도 있어요. 우리 그 규칙도 살펴볼까요? 1번 도형을 먼저 볼게요. 삼각형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뾰족한 부분을 형님들은 꼭지점이라고도 이야기한대요. 뾰족한 부분의 수를 세어보니까 삼각형은 1, 2, 3. 3. 그럼 오각형은 뾰족한 부분이 1, 2, 3, 4, 5. 5. 그럼 육각형은 몇 개일까요? 맞아요. 뾰족한 부분이 1, 2, 3, 4, 5, 6. 6. 그럼 사각형은 1, 2, 3, 4. 아, 그러니까 고든선 말고 뾰족한 부분, 꼭지점의 수를 말하는 규칙도 되겠네요. 또 다른 규칙은 없는지 친구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규칙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리탐구 2. 수 사이의 관계도 살펴볼까요?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서로 친구이거나 가족인 것처럼 숫자들도 서로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학습하는 수학 시간의 관계는 서로 어떤 규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관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규칙을 살펴보면서 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까요? 주어진 식에서 별의 규칙을 찾을 수 있대요. 규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3별 6은 3과 같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수가 작아졌어요. 이번엔 5별 1은 4와 같습니다 되어 있네요. 역시 수가 작아졌어요. 8별 2는 6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역시 작아졌어요. 2별 4는 2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수가 어떻게 변했죠? 맞아요. 수가 작아졌어요. 친구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눈치챘나요? 맞아요. 별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규칙이 되겠네요. 수 사이의 관계 속 다양한 규칙을 찾아 확인 1번을 통해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각각의 규칙에 맞게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1번 규칙을 살펴볼까요? 2 네모 9는 2와 같습니다. 4 네모 3은 4와 같습니다. 네모는 두 수 중에 앞에 있는 수를 쓰세요 라는 규칙이래요. 우리 이 규칙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4 네모 9는 어떤 수일까요? 4는 앞에 있는 수고 9는 뒤에 있는 수니까 우리 어떤 수를 써야겠죠? 맞아요. 바로 앞에 있는 수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수는 4가 되겠네요. 8 네모 5도 한번 볼까요? 어떤 수를 써야 할까요? 앞에 있는 수는 맞아요. 바로 8이 되겠네요. 2번 규칙도 살펴볼게요. 6 하트 5는 6과 같습니다. 4 하트 9는 9와 같습니다. 하트는 두 수 중에 큰 수입니다. 라고 해서 하트가 들어가면 두 수 중에 큰 수를 쓰는 거래요. 이 규칙을 이용해서 아래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3 하트 7은 무엇과 같을까요? 두 수 중에 큰 수를 써야 하니까 큰 수는 맞아요. 바로 7이 되겠네요. 7. 이번엔 8 하트 4도 해결해 볼까요? 8 하트 4는 무엇과 같을까요? 큰 수를 써야 하니까 맞아요. 바로 8이 되겠네요. 우리는 대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서와 민규의 대화를 보고 규칙을 찾아 민규가 대답해야 할 수를 써보세요. 먼저 이서가 말한 단어와 민규가 대답한 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그런 다음 민규가 대답해야 하는 수를 찾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서는 강아지라고 말했더니 민규가 3이라고 대답했어요. 2번 상황을 보니까 이번엔 이서가 스케치북이라고 얘기하니까 민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맞아요. 4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엔 이서가 꽃이라고 말하니까 민규는 1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서가 산타클로스라고 이야기할 때 민규는 어떤 수를 대답해야 할까요? 친구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았나요? 맞아요. 민규가 대답한 수는 이서가 말한 단어의 글자 수예요. 그러면 민규가 어떤 수를 대답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산타클로스. 몇 글자일까요? 맞아요. 바로 5글자니까 민규가 대답해야 할 수는 5가 되겠네요. 친구들,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요. 우리는 대표 문제 볼게요. 스페이스와 세모의 규칙을 찾아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규칙 문제는 첫 번째,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찾은 규칙에 맞게 식을 계산해 보는 게 좋겠네요.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4 스페이스 6은 4와 같습니다 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 스페이스 3은 3과 같습니다. 5 스페이스 2는 2와 같습니다. 1 스페이스 9는 1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가 작아졌나요? 작아지기엔 같은 수가 또 나왔어요. 친구들, 발견했나요? 4와 6 중에 4가 그대로 등호 뒤에 써 있어요. 7과 3 중엔 3이 그대로 등호 뒤에, 5와 2 중엔 2가 그대로 등호 뒤에, 1과 9 중엔 1이 그대로 등호 뒤에 써 있어요. 두 수 중에 어떤 수를 적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작은 수를 적었네요. 아하, 스페이스의 규칙은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3 스페이스 8은 무엇과 같을까요? 맞아요. 바로 3과 같습니다. 6 스페이스 2는 무엇과 같을까요? 맞아요. 바로 2와 같습니다. 2가 더 작으니까요. 이번엔 2번 규칙도 볼까요? 2 세모 3은 5와 같습니다. 5 세모 2는 7과 같습니다. 3 세모 1은 4와 같습니다. 1 세모 8은 9와 같습니다.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 규칙이지? 친구들, 발견했나요? 수가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바로 세모는 두 수를 더한 규칙이네요. 친구들, 아래 있는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4 세모 3은 4 더하기 3이 되니까 4 더하기 3은 무엇일까요? 4 더하기 3 해도 되고 4에서 3 큰 수니까 5, 6, 7. 맞아요. 바로 7이 되겠네요. 3 세모 6은 무엇과 같을까요? 계산 빨리 해볼까요? 선생님, 3에서 6 큰 수는 해도 되지만 우리 덧셈은 교환 법칙이라고 해서 두 수의 자리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아요. 3에서 6 큰 수를 계산하기 어려울 땐 6에서 3 큰 수를 계산해도 되겠네요. 6에서 3 큰 수를 계산하면 6보다 3 큰 수는 7, 8, 9. 맞아요. 바로 9가 되겠네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벡터 3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쓴 것입니다.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왼쪽에 놓여진 회색 구슬과 파란색 구슬의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2에서 4,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커졌어요. 이번엔 3에서 5,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이것도 커졌어요. 이번엔 7에서 9, 수가 커졌네요. 그럼 얼마큼씩 커졌을까? 2에서 4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2에서 4까지 3, 4. 2 커지고 3에서 5까지 4, 5. 얼마큼 커졌죠? 맞아요. 2 커졌어요. 그럼 7에서 9도 한번 해볼까요? 7 다음부터 8, 9. 몇 커졌죠? 맞아요. 2 커졌네요. 친구들, 규칙 찾았나요? 맞아요. 이 규칙은 파란색 구슬에 쓰여진 수는 회색 구슬에 쓰여진 수보다 바로 2, 큰 수겠네요. 그럼 우리 회색 구슬의 수 찾을 수 있겠네요. 회색 구슬의 수는 2가 커져서 3이 됐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3에서 2 작은 수가 되겠네요. 3에서 2 작은 수는 거꾸로 세볼까요? 2, 1. 맞아요. 바로 1이 되겠네요. 이번엔 파란색 구슬의 수도 구해볼까요? 6에서 파란색 구슬의 수까지 2 커진 수니까 7, 8. 맞아요. 바로 8이 되겠네요. 이번엔 회색 구슬과 노란색 구슬의 관계도 살펴볼까요? 8에서 5까지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작아졌어요. 이번엔 4에서 1까지도 작아지고, 그럼 얼마큼씩 작아진 걸까요? 8에서 5까지 거꾸로 한번 세어볼까요? 7, 6, 5. 맞아요. 3 작아졌어요. 이번엔 4에서 1까지 3, 2, 1. 3 작아졌어요. 찾았다. 노란색 구슬에 쓰여진 수는 회색 구슬에 쓰여진 수보다 3 작은 수겠네요.
그럼 우리 노란색 구슬의 수와 회색 구슬의 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아볼까요? 5에서 3 작아지는 수니까 해볼까요? 4, 3, 2.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회색 구슬의 수도 찾아볼까요? 이번엔 회색 구슬에서 노란색 구슬까지 3 작아지는 수였어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야겠죠? 거꾸로. 그럼 노란색 구슬에서 회색 구슬까지는 3이 커진 수니까 6에서 3 커지면 7, 8, 9. 맞아요. 9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챌린지 영재교육원 2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코끼리의 규칙을 찾아 규칙에 맞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규칙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 코끼리와 파란색 코끼리가 있어요. 빨간색 코끼리의 규칙부터 살펴볼게요. 3에서 빨간색 코끼리를 쭉 지나 6에 도착했더니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수가 커졌어요. 얼마큼 커졌나요?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네, 맞아요. 바로 3 커졌네요. 이번엔 4에서 빨간색 코끼리를 쭉 지나 7에 도착했어요.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마찬가지로 커졌네요. 얼마큼 커졌을까요? 맞아요. 3 커졌어요. 아, 찾았다. 빨간색 코끼리는 앞에 있는 수에서 3 커지는 규칙이에요. 이번엔 파란색 코끼리도 살펴볼까요? 5에서 파란색 코끼리를 쭉 지났더니 4가 됐어요. 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맞아요. 작아졌네요. 얼마큼 작아졌을까? 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1 작아졌네요. 이번엔 3에서 파란색 코끼리를 쭉 지나 2가 됐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맞아요. 역시 수가 1 작아졌네요. 친구들, 이건 어떤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 코끼리는 앞에 있는 수에서 1 작아지는 규칙. 친구들, 이거 말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화면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1번. 2에서 파란색 코끼리를 지나면 어떤 수가 될까 했을 때 파란색 코끼리는 맞아요. 1 작아지니까 파란색 코끼리 위에 이렇게 빼기 1 적어볼까요? 적었나요? 자, 그럼 2에서 1을 빼면 어떤 수일까요? 맞아요. 바로 1이 되겠죠. 2번. 6에서 빨간색 코끼리를 지나면 어떤 수가 될까? 빨간색 코끼리는 맞아요. 더하기 3이 돼요. 6 더하기 3은 3큰수 해볼까요? 이어 세기로. 7, 8, 9. 그래서 9가 되겠네요. 3번. 1에서 빨간색 코끼리 2마리를 지났어요. 빨간색 코끼리는 더하기 3. 그런데 선생님, 1 더하기 3 더하기 3? 세수의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할 수 있어요. 1에서 3을 더하면 2, 3, 4. 4에서 3을 더하면 3개 피고 5, 6, 7.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7이 되겠네요. 4번도 볼까요? 6에서 파란색 코끼리와 빨간색 코끼리를 지났어요. 어떤 수가 될까요? 위에 한번 써볼까요? 파란색 코끼리는 1 작아지니까 빼기 1. 빨간색 코끼리는 3 커지니까 더하기 3. 적었나요? 6 빼기 1은 맞아요. 5가 되고 5 더하기 3은 이번엔 친구들 스스로 해볼까요?
맞아요. 바로 8이 되겠네요. 친구들이 배열 규칙과 관계 규칙을 잘 알게 되면 이제 혼자서도 척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어려운 문제도 이 규칙을 사용하면 되겠네 하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수학이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길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기하 영역 중에서 같은 모양과 모양 완성하기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온라인 활동지가 필요해요. 온라인 활동지는 네스티안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